지금 이렇게 일본이 계속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은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금리 인상할 때마다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하지만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악영향은 분명히 끼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고서 큰 폭의 조정이 혹시 나오면 이때에는 좀 매수해도 좀 괜찮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8일 오전 7시 50분입니다. 지금은 뭐 비트코인 조금 조정을 받아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8,918달러네요. 네,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오늘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진한 녹색이 보이시죠? 특히나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6.94% 정도, 거의 한 7% 정도 올랐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마존한테 비트코인이 또 따였습니다. 그래서 시총 6위로 내려왔어요. 네.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1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시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에서 한 50%, 한 60% 정도 올라야 2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뭐 60% 정도는 잘 해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오늘 좀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아직도 3조 달러 탈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는 3.3 트릴리언 달러까지 많이 올라갔죠. MS와 엔비디아가 또 다시 좀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일본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또 글을 아까 하나 올렸는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좀 걱정이에요. 이따 좀 제가 걱정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한 1, 2년 동안 가장 큰 조정이 나왔던 게 한 3번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3번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한 3월 요때까지 좀 지루한 횡보장이 있었고요. 지루한 횡보장이 있은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5일 날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요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이때는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또 조정이 한 31% 정도 크게 있었죠. 요 3번의 조정, 요게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24년 3월 날짜까지 같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 금리 인상이 있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한 0.2%를 올린 게 3월 19일입니다. 24년 3월 19일. 그리고 24년 7월 31일에 0.25%로 올렸죠. 그러니까 0.15% 올린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25년 1월 24일에 또 0.25% 올려서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5%가 되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다 써놨잖아요. 네, 요 3개의 날짜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요때까지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였어요.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좀 이상하실 텐데 우리는 그럼 예금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하나 봐요. 마이너스 0.1%였다가 요때 플러스 0.1%가 된 거예요. 올라갔죠. 네,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좋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락한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블랙 먼데이 아시죠? 블랙 먼데이가 8월 5일이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7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정도 간격을 두고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며칠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이때도 보시면 7월 31일에도 금리 인상하고 며칠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때 한 30% 빠졌습니다. 1월 24일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1월 20일이거든요. 한 며칠 있다 찍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때는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것 때문인진 모릅니다. 하지만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일본을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실제로 일본의 자금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펌프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빨아들여 주거든요.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출을 해주거든요. 유동성을. 얘네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뭐 마이너스 0.1%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도 0.1%,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0.5%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참고로 미국이 현재 한 3.5% 정도 되거든요. 3%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금 조달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엔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뿌려지고 있는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이 계속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은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금리 인상하는 날이 언제냐?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들은 제가 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일은 쉽게 알잖아요. 네, 이건 페드와치인데 6월 18일, 7월 30일, 9월 17일, 10월 29일, 12월 10일 이렇게 올해 5번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거든요. 페드와치 상으로는 대략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일본인데 날짜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시각 기준으로 6월 18일이죠. 그럼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한 6월 19일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고요. 이전에 일본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네, 6월 17일 점심때 일본의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그리고 6월 19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겠죠. 7월 달도 30일 날이니까 31일 새벽이겠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7월 31일 새벽 한 3시쯤 될 거예요. 새벽 3시에 미국 결정 나고요. 요때는 아마도 또 동결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고 6월 달에도 동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오후에 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보통 발표했거든요. 요때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뉴스 보고만 아는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비슷해요. 얘는 6월 17일, 얘는 6월 18일, 7월 31일, 30일, 9월 19일, 17일, 얘는 10월 30일, 29일.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12월 19일, 12월 10일.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날짜랑 앞으로 일본에서 금리 결정하는 날짜가 좀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대체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5번이 남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무섭죠. 이제까지 최근 한 1, 2년간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세 번 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두 번 인상되면은 여기 또 충격이 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세 번 금리 인상할 때마다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이때도 크게 조정받았고 하지만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좀 단기적인 악영향은 분명히 끼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고서 큰 폭의 조정이 혹시 나오면 이때에는 좀 매수해도 좀 괜찮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요때에는 매수했으면 좀 몇 달 걸리긴 했지만 요때 샀으면 바로 올라갔죠. 요때도 떨어진 다음에 매수하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혹시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좀 뉴스가 많아요. 네, 뭐니 해도 요새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관세 이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EU에 50% 관세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일단 국방비를 좀 높이겠다. 그러니까 여기 EU 쪽인데 EU에서 국방비가 현재 한 2%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5%로 높이겠다. 무지막지한 네, 상승이죠. EU가 경제 규모가 작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높이면 이거는 방위 산업체 같은 데는 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팔란티어 뭐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투자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영향이 있을 거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국방비 이슈가 있으니까 뭐 방산산업주 사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국방비로 딜이 돼서 만약에 관세가 좀 무난하게 잘 타결이 된다. 한 10% 수준 혹은 그 이하 이러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들 그리고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주요 이슈니까 앞으로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원래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5,096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네,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물론 한국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 경제가 사실 제일 걱정은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아무튼 일본도 현재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의외로 독일이 지난해에 경상수지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독일 차들이 좀 잘 팔렸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1위 채권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독일이 많이 매수했다 뭐 요런 것보다도 일본과 중국이 좀 많이 내다 팔았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봉인데 이게 2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국채금리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네, 좀 떨어져 줬는데 5%가 넘어갔죠. 이게 관세가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5%가 넘어간 거지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채권 가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가격은 지금 뭐 폭락 중이다. 미국의 채권 가격은 폭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좀 서둘러서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니어스 법안이란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되게 양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이에요. 규제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규제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니까 더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짧은 기간에 뭐 빠르면 1, 2년, 뭐 길어도 한 3, 4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총이 전체 발행량이 한 10배에서 뭐 한 20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간이거든요. 지금 뭐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뭐 작년에는 트럼프가 나와서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했죠. 트럼프가 여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에 큰 폭으로 오른 건데 뭐 사실 이 사람들 비트코인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연사분들 잠깐 이야기 해드리면 우리의 세일롱 제일 열심히 비트코인 매수하는 열일하는 분이죠.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넘버 2죠. 제이디 벤스도 연설을 한다고 하고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신시아 루미스가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이야기했죠. 비트코인 미국 정부에서 100만 개 비축할 그런 법안을 상정시키겠다. 상정시켰고 아직 통과는 안 됐거든요. 이게 좀 너무 세가지고 비트코인은 매년 20만 개씩 매수한다. 5년 만에 이제 20만 개 있으니까 4년 걸리겠죠. 4년 만에 100만 개 만들자. 뭐 이런 법안을 상정시켰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현재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비밀로 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는 와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와 이 사람들은 뭐 암호화폐 회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백악관 중심으로 좀 비트코인에 엄청 좀 열일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좀 되었습니다. 이게 뭐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요. 네, 현실감이 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정보 기밀로 분류를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사실 비밀이 없거든요. 이거 금방 다 알려집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공식적으로 뭐 몇 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은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아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다 밝혀줍니다. 뭐 여기에서 이미 미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캄에서 다 알려줘요. 예전에 그 마운트국스 같은 데서 채권 상환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했는데 아캄에서 이미 다 알려줍니다. 마운트국스에서 뭐 이동하고 있다. 곧 이제 채권자 상환이 시작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한두 달 내에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비밀이 없어요. 특히나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미국 정부 같은 데는 비밀로 아무리 감춰봤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비드 sak스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크립토 차르니까 또 좋은 소리 하겠죠. 그냥 뭐 다 좋은 소리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하인즈라고 있나요? 네, 보하인즈도 어저께 연설을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매도 안 할 거고 앞으로도 뭐 비트코인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냥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피터 시프 대표적인 금 강세론자거든요. 비트코인 회의론자고 비트코인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금 찬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유로 퍼시픽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담당자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돌아선 건가? 약간 좀 스탠스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10분 많이 양보한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여기서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피터 시프 연설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저스틴 선은 다들 좀 아실 것 같은데 트론 CEO죠. 이번에 연설하고 비백 라마스와미 이분이 트럼프를 좀 많이 교화시킨 인물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윙클보스 형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페북 아시죠? 페북. 페이스북에서 소셜 네트워크인가? 뭐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저커버그랑 이렇게 같이 했는데 나중에 뭐 둘이 소송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뭐 떼부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미나이라는 제미니 거래소. 제미나이는 그 구글 쪽 AI죠. 제미니 거래소를 세웠죠. 예, 거래소 우리는 뭐 거래가 안 되는데 우린 코인베이스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미니 거래소도 상당히 큰 거래소이긴 합니다. 그거 세워서 상당한 암호화폐 재벌입니다. 이미 페북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또 돈 많이 벌고 쌍둥이는 원래 이렇게 좀 친한가요? 네, 보통 형제들은 그렇게 안 친하잖아요. 쌍둥이가 이렇게 친한 거 보고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원래가 그냥 뭐 늘 비슷비슷한 사람들 나오고 우리 세일러 형님 뭐 늘 나오고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앞으로 좋을 거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뻔한 얘기 하는 거라서 혹시나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네, 향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횡보하고 있어서 네, 다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좀 쭉쭉 잘 가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7시 한 15분쯤에 오늘 좀 늦게 방송했는데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